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을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면 이날 투자자들은 소매 판매와 기업 실적 그리고 7월의 FOMC 의사록 결과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해도 되는 환경이 맞는지 아닌지 이러한 이슈들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거기에 따른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수립을 해나가면 좋을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이실 텐데 오늘도 제대로 된 작전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고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정말 큰 눈으로 좀 잘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 판매 지수와 더불어서 FOMC 의사록 이 결과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 시장과 심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투자 심리 최근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시장은 소비 쪽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결국 기업들의 실적, 하루는 월마트의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타겟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다소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우리가 꼭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결국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고용에서 물가로 이어졌고요. 그 사이에 시장은 한 2주 정도 안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소비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결국 궁극적으로 시장이 연착륙으로 다가설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게 미국 시장 어젯밤 장 후반 나타났었던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어떤 그 투자 심리가 다소간 좀 급반전 내지는 좀 안도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고용에서 물가로 이어지고 물가에서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통화 정책들이 어떠한 방향을 보이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이다라는 점. 어제 저녁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미국의 7월달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치 전달 대비해서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0%의 증감률. 전망치 0.1% 상승 대비해서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전월치 1.0% 상승에 대비해서 역시 지금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최근 들어서 이제 분명한 것, 고용과 물가, 일단 조금 좀 안도감이 많이 나타났었죠. 근데 소매 판매를 보게 되면서 일단 낙담하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평가가 좀 우세하게 나오면서 여기서 소매 판매와 근원 소매 판매를 서로 좀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근원 소매 판매가 과연 어떤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매 판매는 그대로였는데 근원 소매 판매가 0.4% 증가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라는 점. 근원 소매 판매는요, 휘발유를 제외한 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같은 경우, 지지난달 6월달 같은 경우 많이 상승을 했죠. 그 부분을 공격적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서 5달러를 평균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던 휘발유 가격이 지금 3달러 후반, 4달러 초반대로 내려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휘발유 가격이 내려갔고 이에 대해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 일단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가 조금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치 대비해서 전월치 0.9% 상승에 대비해서는 근원소매 판매가 지난달 0.4% 소비에 좀 머물렀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결국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다소간 소비를 좀 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고용은 강력하고 여기에 물가도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지난밤에 발표되었던 소매 판매 지표, 소비 쪽은 조금은 더 좀 지켜보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는 안도 랠리가 상당 기간 진행이 되다가 잠시 멈춤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통화 정책, 앞으로 이제 이번 달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과 9월 20일, 21일에 개최가 될 9월 FOMC에 대한 통화 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눈치 보기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지난번 타겟의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월마트는 실적이 좋았는데 왜 타겟은 실적이 나빠졌을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왜 90%나 실적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여기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이 서서히 분명히 타겟의 실적에서 분명히 첫 발을 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점. 결국 악성 재고가 늘었기 때문에 악성 재고를 일시적으로 처분을 하게 되면서 타겟의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되는, 둔화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악성 재고 문제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씩 문제점으로 부각될 가능성,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재고에 대한 평가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서 자산에 대한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운영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따라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죠. 재고 자산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제조업과 유통업 할 것 없이 모두 다 재고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인플레 상황이 좀 오래 지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지금 현재의 상황 정점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고물가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소비 선호도가 변해가고 있다. 소품종 다량 구매. 그 소품종 다량 구매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 구매 쪽으로 쪼개기 구매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타겟과 월마트의 어떤 특화된 그런 물건들, 그런 어떤 그들의 판매 정책 이런 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이 방금 말씀드렸던 지난번 미국에서 나타났었던 타겟의 실적 악화 여기서 보여주는 시사점 두 가지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 내 우리 기업들에게 이 부분을 적용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인상적으로 봤었는데요. 같은 소매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월마트나 홈디포의 실적과 달리 이 타겟의 실적이 이제 크게 떨어지면서 주가 지수를 떠받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업 안에서도 정말 이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시장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하면서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는 또 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투자 심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7월 FOMC 의사로 분명히 시장 내 안도감을 주는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어떤 힌트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스탠스가 조금은 좀 둔화되어지는 그 긴축의 스탠스가 조금 좀 약화가 되어질 가능성을 분명하게 비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6월 FOMC 의사록에서는요, 1순위가 인플레 잡기였습니다. 인플레를 물가 상승 억제였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물가 상승 억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 근데 이번에 좀 살펴보게 되면요, 물론 물가 잡기를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재확인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간 좀 그 말미를 좀 남겼죠. 과도한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경기 침체를 억제하고 인플레도 억제하겠다는, 과거 지지난달 6월달 FOMC에서는 인플레 억제에 최우선의 방점을 뒀다라면, 지금은 경기 침체도 억제를 하면서 인플레도 동시에 억제를 하겠다. 그러면 다소간 통화 정책의 스탠스는 거의 매파적인 스탠스에서 다소간 매파와 비둘기파가 혼합되어져 있는 양상으로 한 발 후퇴한 그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장에 바로 반응이 보였습니다. 페드워치 전망치 바로 바뀌었죠. 9월달 미 연준의 FOMC 50bp 인상 가능성이 60%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나타났고요. 75bp 금리 인상이 36.5%로 조금 좀 내려앉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 부분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결국은 시장 내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저는 지난주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물가가 확실히 잡힌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평균 임금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인플레이션이 원자재로부터 시작이 되는 인플레였다라면 2단계 인플레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고용시장이 강력하다 보니까 임금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증가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임금 상승이 궁극적으로는 2단계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 강력한 고용 조건 하에서 우리는 임금 상승률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시장은 상당 부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변동성에 빠질 수도 있다. 이를 조금 못 미치는 임금 상승률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시장은 물가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그림,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이러한 이슈들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뽑아주신 히든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은 전기차 업체이지만 리비안과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소로스 펀드에서는 리비안 지분은 팔고 테슬라를 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 같은 전기차 업체인데 이렇게 두 개의 온도가 다른 점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핵심 배경과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우리 시청자들 이미 소로스 펀드에서 중국의 리비아는 매도를 하고 테슬라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 다들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행간을 읽으셔야 되는데요. 소로스 펀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소위 말하는 헤지 펀드들, 그리고 더 안정적인 펀드들마저도 아마도 투자 전략의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특히나 전기차, 4차 산업을 대하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전략 자체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스타트업에서 기업이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게 되고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까지 가는 길 험난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산업 발전에 4단계가 있습니다. 도입 단계가 있고요. 확산 단계가 있고 성숙 단계가 있고 쇠퇴 단계가 있다. 스타트업이 도입 단계라면 확산 단계는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유니콘 기업이 되고 나서부터 성숙기와 쇠퇴기를 거쳐가게 된다. 소로스펀드가 테슬라를 매수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전기차 업종 자체가 도입기를 지나서 확산 단계로 이미 진입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전기차 이제는 도태하지 않고 계속 성장만 하는, 그래서 결국 확산이 되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성숙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확산기에 진입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성숙기까지는 너무도 먼 기간,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 그러면 이 확산기에 지금 진입을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가질 수 있어 보입니다. 전기차 수요 확산은 분명하다. 수요의 확대와 공급의 확대 두 가지가 양쪽 측면에서 모두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이다. 이 부분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핵심 부분을 좀 찾아야 될 텐데 두 가지입니다. 전기차의 히토 원재료가 무엇일까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차가 과연 성장 방향성에서 핵심 부품, 핵심 모듈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완성차를 쫓아가시기보다는 핵심 기술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 나가셔야 된다. 전기차와 관련된 히토 원재료 4대 광물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니켈이나 망간, 코발트, 리튬 이와 관련해서 미국 이에 대한 경쟁 구도를 상당 부분 구체화 그리고 발전시키면서 중국과의 경쟁 상황 그리고 홀로서기를 상당 부분 애쓰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기차 히토류 원재료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완성차의 성장 방향성, 자율주행이라는 부분, 구동장치라는 부분, 연료라는 부분. 자율주행은 조향장치와 상당 부분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장치는 모터와 연결이 되고요. 연료는 배터리와 연결이 됩니다. 물론 어제 바이든 행정부의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의 전기자동차의 어떤 그 혜택, 배제 소식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대 기아차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안기기에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차의 어떤 성장 방향성 이 부분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현대 기아차 배제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유로존 특히나 가장 빠르게 친환경을 접목하고 있는 유로존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오히려 세금 혜택과 어떤 보조금 혜택을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이제는 거의 평균 수준화 되었다라는 점, 이제는 말 그대로 기술력 그리고 성장 방향성에 주목할 때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간단하게 이제 오늘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죠. 가장 중요한 것 어제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 변화 부분 결국은 통화 스탠스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통화 스탠스. FOMC가 9월 21일 날 개최가 되니까 한 달 조금 넘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까지 조금 좀 5가지 힌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 살펴봐야 되겠다. 안도렐르는 일단 잠깐 멈춤 상태다.
이 부분 조금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지금 1,31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여기 이 환율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9월 FOMC에 대한 통화 스탠스에 대한 부담을 가장 먼저 환율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중국보다는 미국 상황에 더 주목을 하자.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그 이원화, 양극화 가능성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타겟의 행태, 타겟의 상황, 월마트의 상황,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물가 부담이 상존한다. 그렇다면 소비 선호도와 소비 행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갖자. 그게 결국은 엔데믹 피해주가 아닐까. 결국 빠른 발걸음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엔데믹 수혜주의가 될 것이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시장의 관심은 경기 연착륙의 진행이다.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를 짚어봤으면 국내 증시에 관련된 이슈도 짚어봐야겠죠. 도움 말씀 주실 메리츠증권의 황예수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글로벌 시장 대비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시장 분석부터 해본다면 어떤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전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발표될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어떤 경계 심리가 유입이 되면서 차익 시점 매물이 출회됐었던 전일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선물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거기다가 환율까지 1,3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익 시점 매물이 전일 같은 경우 출회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그 기아 그 운동장비 종목들이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방산과 신재생 에너지 테마 종목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추세되는 전일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일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전기차의 세제 혜택 제외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완성차 업종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앵커 관련주, IT 부품 관련주와 그 통신방송 쪽의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전대 시장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거의 2천억 원 넘는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오늘 국내 증시와 관련된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이슈 바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택시 유상 운송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 택시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건데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요? 자율주행 택시, 특히 자율주행 이제 무인화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유효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앞좌석에는 그 인간 오퍼레이터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어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향후 그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기에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가 흐름도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완전하게 어떤 그 현재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이슈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큰 종목들 위주로 보자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대응 작전이 좀 필요할까요?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으니 오늘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악재가 없는 상황, 하지만 상승 모멘텀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시장을, 차익 매물이 소화해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따라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상황에서 그 개별 종목, 개별 업종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발표에서도 특별한 이슈가 없이 장마감이 되었는 상황인데요.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 밈 주식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그동안 상승했었던 그 고밸류 종목 위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미국 증시의 모습이었는데, 금일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따라서 당분간은 어떤 추세적인 하락을 보기보다는 완만한 조정을 거치면서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세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신다든지 다각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시장이 어떤 급락을 예전처럼 한다든지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 흐름을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트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공시 분석 시간인데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공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종목 먼저 공시를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LX 세미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LX 세미콘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바로 어제 회사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서의 어떤 이전 상장을 결정했는데, 공시 분석을 통해서 향후 이전 상장의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향후 전망과 추이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시 분석을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LX 세미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은 1999년 11월에 설립이 됐고 2010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시스템 반도체 IC 설계 및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 제품인 드라이버 IC는 전체 매출액의 87.9%를 차지하고 있고 99.1%가 수출 비중이라고 합니다. LX 세미콘은 반도체 제조 공정을 외주 위탁 가공하는 반도체 펠리스 업체로 LG 이노텍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매입해서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부분을 먼저 보면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8,9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2.3% 증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08.7%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 펠리스 업체로서 LX 세미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공시 이슈가 나왔길래 저희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 결정을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상장 폐지의 목적은요,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을 위해서입니다. 주총 장소는 대전에서 9월 23일 주총 일자까지 좀 확정이 좀 됐는데, 향후 회사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임총 과정에서 과정이 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고요. 관계기관 승인 여부에 따라서 일정 변경 요소는 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였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서 어떤 이전 상장을 좀 결정하게 된 건데, 이게 무려 이제 분할 상장 이후 13년 만에 좀 결정된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을 썼던 어떤 이전 상장의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반영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오히려 마켓 비중이 좀 더 큰 코스피 시장으로서의 어떤 이전은 LX세미콘 자체에서 향후 이 코스피 지수 200 지수 안에 이제 편입될 수 있던 기대감도 좀 쏟아낼 수 있는 요건 좀 있고요. 패시브 자금의 어떤 유입 효과.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으로 썼던 이전 관점에서는 더욱더 호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좀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 기조가 좀 매우 좋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의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좀 우수했고 3분기 그리고 4분기 역시 기대감이 좀 큰데 상대적인 2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의 호조를 좀 이끌었던 LX세미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코스피의 이전 상장 효과까지 겸비해서 하반기 실적 지표를 좀 종합해 보면 충분한 이 투자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네, LX세미콘 공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LX세미콘 자체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시는 종목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짚어볼 포인트는 없을까요? 네, 회사 지금 2분기 실적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1분기 기조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고 2분기에는 분기 매출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사상 첫 1조 원을 좀 돌파했는데 영업이익의 경우에서는 2분기 처음으로 1,000억을 좀 돌파했습니다. 통상적인 어떤 2분기는 TV와 스마트폰의 어떤 비수기라고 좀 불리우는 계절적 비수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어떤 소폭 둔화 추세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이 좀 됐었는데 오히려 매출액은 사상 처음에 어떤 1조 원 돌파를 좀 이뤄냈고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 지난 1분기 대비 소폭 좀 감소는 좀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14.7%가 증가해주면서 실적의 호조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하이엔드 액정 표시장치의 물량 증가에 따라서 매출 유입 효과가 좀 컸다라고 좀 회사는 밝혔는데 주력 제품이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이거든요. 지금 OLED용 그리고 LCD용의 이 평균 대비의 어떤 판가가 OLED용의 어떤 가격 전이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동계 스포츠 월드컵 경기까지 좀 이제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어떤 호황기 관점에서 오히려 2분기 실적 기조에 이어서 3분기 또는 4분기의 실적 호조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주요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 매출 의존도가 좀 굉장히 큰데요. 1분기에는 68.5포인트에서 점진적으로 좀 감소됐다라고 좀 회사는 좀 밝혔지만 과거 전체 매출 포지션이 한 90%, 지난해는 한 71.4%까지 좀 축소되는데 근본에는 한 68.5%다. 그래도 여전히 50%를 초과하는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더 우려감으로 좀 작용되고 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중국 그리고 해외 고객사의 매출 확대를 통해서 이 고객 수요를 좀 다변화한다라는 어떤 전략을 좀 취했는데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 이후에 다변화된 고객사의 어떤 매출 흐름들도 추이 주목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어떤 2분기 매출 응용처였었는데 TV 매출 포지션이 가장 좀 컸는데 그 다음에 소형 DDI 그리고 대형 DDI 분목, 정보 기술, 모바일로 좀 구분이 됐지만 지금 고루고루 TV와 이 대형 소형으로 좀 구분되는 그리고 시스템 온칩까지 좀 포함되고 있는데 적용 요소가 좀 굉장히 크다는 관점에서는 하반기 반도체 섹터의 어떤 불황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견고한 실적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저는 LX세미콘의 어떤 투자 전략은 모아가는 전략, 중장기 투자 메리트는 좀 충분하지 않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모아갈 만한 종목이다. LX세미콘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실적은 좋네요. 그렇다면 향후 저희가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LX세미콘 지금 차트를 좀 보면 10만 4천 원, 전일종가 10만 4,400원 좀 기록을 했는데 추이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실적 성장치에 비해서는 주가의 상승폭이 좀 그렇게 크다. 회복률이 좀 빠르다라고 좀 비교적 좀 설명들이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 낙폭 과대 시점의 어떤 메리트는 좀 충분하다. 7월 13일 87,300원 신저가 기록하고 난 이후에 부분적 회복세는 좀 있었지만 최근 어떤 전고 영역에서 한 16만 8천 원 그리고 중기저가 좀 14만 원대를 좀 하회한 이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실적 기조 2분기의 계절적 비수기 요인을 충분히 극복했다라는 회사의 관점에서는 모아가는 메리트 좀 충분하다. 추세 구간의 지지대는 9만 5천 원을 좀 보여주는데 9만 5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전 9만 원에서 10만 9만 원에서 10만 원, 9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는데 2분기 실적 기조 그리고 3분기 실적 기조 안에서 2분기의 실적 감소 요인은 부분적인 전기 대비 1분기 대비 감소 요인이다. 그렇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정된 이 성장세는 3분기 그리고 4, 4분기에는 분기 대비의 상승률도 좀 이끌 것이다라는 포인트.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X 세미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대응하기 위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또 마무리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앞서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글로벌 증시 대비 좀 하락폭이 컸던 국내 증시였는데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짚고 가야 될 부분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우선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 부분 대비해서 중소형 IT 쪽 기판 업종 같은 경우가 주가가 부진한 점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시세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 이후에 연속성이 없이 하루의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 기판 업종 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일단은 업황이 중심이 돼야지 2분기 실적에도 반응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연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IT군 같은 경우는 지금 중소형 쪽, 소재 부품 장비단보다 대형 IT 쪽이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아직도 대형 IT 주들이 먼저 반응을 하고 수요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점이 해소가 되는 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대형사들의 투자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태양광, 필두로 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매력도로 신재생에너지군 안에서 원전 업종 같은 경우가 중점적으로 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 업종을 신재생에너지군에서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추가로 방산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까지 대입을 해봤을 때는 글로벌의 수주가 나와준다고 하면 이제 멀티플 같은 경우가 30배에서 50배 정도, 이 30에서 50배라고 하면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업종인데 이게 멀티플이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 다시금 시가총액이 더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의 흐름은 IT는 그래도 중립 정도, 중립 이하 이 정도에 유지를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조정 시 그래도 매수 대응,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양극재 같은 경우가 아직 실적을 땡겨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LNF 기준으로 우선은 1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은 무난하게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인 면에서는 이제 한 바퀴의 순환매가 다 돌아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개별 기업의 흐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타난 종목인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이 연속성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아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업종 내 종목 같은 경우는 추려서 이제는 접근 가능한 구간을 미리 생각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핵심 포인트에 따라서 오늘 좀 살펴볼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S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신보 발매량은 6개로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생각을 한 부분은 NCT 활동에 따라서 이 부분의 콘서트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에 반영이 안 되고 3분기에 반영이 된다고 해서 한번 조정이 나타났다가 예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되려 주가는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 반등 이후에 2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그 NCT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 그 반영이 된 부분이 또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는 해석, 그 다음에 카카오라든지 그런 기업들에서 합병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늦추는 점이 있다 보니 어제 같은 경우 시장 대비해서 더욱 약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룹상에서 봤을 때 다른 라인업들이 활동을 하는 점이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에스파 같은 경우가 이제 다음 분기에 본격적으로 이 활동에 대한 앨범, 그다음에 콘서트 부분까지 함께 부각이 가능하다 보니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나은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새롭게 소녀시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점도 3분기부터는 부각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의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는 관심권에 두고 원하는 시가총액대에 왔을 때는 분할로 편입을 해 나가는 단계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이익이 한 900억 원대입니다. 이 부분이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하반기 부분은 이게 전부 다가 반영이 안 된 수치겠고요. 그 점을 감안해보고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조 6,727억 원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2조 원대까지는 3분기에 실적이 회복된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한 체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런 점에 따라서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조정, 하루 이틀에 더 조정이 덜진다고 하면은 69,000원대 가격에 도달했을 때는 1차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첫 번째 종목으로 SM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이 가능한 선 69,000원대 1차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특징적인 종목으로 SM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어느새 2,500을 넘어서 2,550까지 상승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는 지수 흐름 속에서 업종별 흐름 짚어주신다고요? 네, 업종상의 흐름이 시가총액 상위군 같은 경우 순환매가 한 바퀴 다 돈 상황이고 이 마지막 순환매 같은 경우가 시작한 업종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타나면은 이게 한 바퀴가 다 돈 상황이거든요. 2,200 후반대에서 첫 번째 반등이 나올 때 시작이 IT, 대형 IT,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였고 이제 반등이 나타난 게 또 IT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최근에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래도 한 PBR 1배 수준 2,550까지 와 있다 보니 여기에서는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도 그 이상을 보고 한 지수로는 2,700 그 이상의 구간을 보고 들어와야지 실익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시총상위주 같은 경우도 어제만 놓고 보면 조금 쉬어가는 현상이 나타났고 개별주 같은 경우도 주가 탄력성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장 안에서는
시총 상위주군들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한 단계 레벨이 주가가 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모멘텀, 즉 주가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어제 오늘 시장의 현상에서는 조금 나은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오늘은 팅크웨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블랙박스, 즉 여기에서 확대해서 프리미엄 블랙박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자체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지도를 개발해서 이게 고도화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추가로 환경생활 가정과 관련된 부분, 로봇 청소기라든지 공기청정기 이 부분을 새로운 신사업으로 추가를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맵 부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연계해서 확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는 모집이 돼 있고 현대차라든지 그런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여기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확산을 한다고 하면은 주목이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목이 됐던 포티투닷 이 기업 같은 경우 도심형 모빌리티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팅크웨어와 같이 개발을 했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는 주가가 부각이 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788억 원 수준입니다. 거두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올라와 있는 수준인데 시장의 시총 대형주들은 좀 부진하고 여기에 연결을 해서 개별주의 반응도 뚜렷하지 않은데 좀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는 자율주행 쪽,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군들 중에서 데이터 발표를 앞둔 기업들, 그다음 수주라든지 그런 게 기대되는 요인이 있는 업종, 원전 업종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고 그런 군으로 해서 가깝게 지금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팅크웨어 같은 경우도 시가 수준에 가격 접근을 해보면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팅크웨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그럼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어제 시장이 시총 상위주들 흐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지수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만회되는 흐름이었는데 시총 상위주들 중에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혼조가 나타나는 모습, 내부적으로는 기업 같은 경우, 사업부 같은 경우에 변화가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지금 미국 쪽에서 전기차 보조금 부분이 현대기아차는 빠졌다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실적에는 큰 영향이 아니겠지만은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빠졌다는 점에서 어제 조정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총 상위 같은 경우, 대형 IT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냈는데 나머지 분은 그렇게 뚜렷하게 매력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시장은 조금 톤을 낮추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매매를 대입해서 여기에서 주식을 다 비운다거나 그러한 측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환율 외에는 뚜렷하게 좀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별주군이 오늘 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장은 그래도 어제 정도의 조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톤을 늦추고 오전보다는 시장의 흐름,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살펴보고 오후에 좀 그래도 매수를 한다라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은 한 60%대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에 가깝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 모두 세워봤는데요. 장중 전략은 매매 시그널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